중국의 한 공원. 후드티를 입은 한 남성이 앞서가던 어린이의 입을 수건으로 막은 뒤 번쩍 들어 도망을 갑니다. 아이가 울면서 몸부림을 치지만 주변에 있던 여성들은 웃기만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여성은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할 뿐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에서도 반응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납치가 분명한데도 힐끗 쳐다본 뒤 별일 없었다는 듯이 제 갈 길을 갑니다. 자꾸 뒤돌아보는 가족에게 오히려 보지 말라고 나무라기까지 합니다. 이 동영상은 한 네티즌이 어린이 납치 상황을 연출해 촬영한 일종의 몰래카메라입니다. 대로에서 납치극을 연출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납치 장면을 모두 9차례나 연출했지만 제지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발전했지만 문명교육 측면에서는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건 변하기 어려워요. 많은 사람이 자기와 상관없으면 신경을 안 쓰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납치되거나 유괴돼 실종되는 어린이는 1년에 20만 명. 이들 대부분은 자식이 없는 농촌 가정에 팔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국에 실험 카메라를 하러 온 외국인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져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영상이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하이 출신이며 60만 틱톡 스타인 샤오잔이라고 합니다. 제 콘텐츠는 주로 중국과 다른 나라를 비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 중국이 보완해야 할 점과 타국에게 우리 중국에 대해 널리 전파해야 할 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한동안 제 채널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한국 때문인데요. 어느 날 과거에 한국에서 방영되었던 한 예능 방송 프로그램이 중국에서 재조명되어 기사로 뜬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송에 관심도 없고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재조명된 영상은 중국인 입장에서 상당히 심기가 거슬리는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방송 프로그램은 2017년에 종영된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나온 어떠한 멘트는 제가 한국을 방문해야겠다고 마음먹게 해준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비정상회담이란 프로그램은 각 나라의 대표로 일반인이 참석하여 그 나라를 대변하여 토론하는 예능 프로였는데요. 중국을 대표하는 중국인이 중국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얘기했더라고요. 그 말을 시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방송에 갔다면 모국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발설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도 방송을 하면서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도 중국에 대해 거짓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한국에서 중국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발설하면 그 방송을 보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을 오해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자 한국행을 선택했던 것인데 당황스럽게도 그렇게 찾은 한국에서 오히려 몰매만 맞고 귀국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제 틱톡 채널의 댓글창까지 난리 나는 바람에 당분간 활동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비정상회담에서는 우리 중국에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유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이 와전되어 한국에서는 우리 중국인들이 대부분 잠재적 유괴범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한국 국제 기사를 뒤져 관련 기사를 더 찾아보았는데요. 중국 유괴 사건에 관해 황당한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었더라고요. 중국에서 납치된 여자아이는 1200달러 정도에 팔리고 남자아이는 도시 노동자의 평균 연봉보다 많은 5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건 그야말로 수지 맞는 장사라고 하면서 어린이와 갓난 아기가 하루에만 200명까지 유괴된다는 통계가 있다고 전해진다네요. 황당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중국을 범죄의 나라로 만들고 있었고 그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실제로 많은 한국인들이 믿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3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린 한국인 박지영 씨의 인터뷰 내용도 황당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손버릇 나쁘다고는 많이 들었지만 휴대폰과 지갑 등 소지품만 훔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훔쳐가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지역에서만 1000명이 넘는 아이가 유괴되었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밖에 중국에서 살았다는 다른 한국인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전부 우리 중국을 깎아내리는 발언들이었습니다. 중국인 유괴범들은 아이들을 납치한 뒤 가짜 출생증명서와 거주지 증명서를 만들어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팔아넘긴다는 황당한 소리를 잘도 만들어서 하더군요. 심지어 우리 중국에서 이러한 어린이 유괴가 성행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의 한 자녀 정책과 남아 선호 사상과 관련이 깊은 것 같다고 근거를 붙여서 얘기들 하였습니다. 남자아이를 원하는 가족들이 남자아이를 많이 유괴하는 것 같다고 하대요. 여자아이들의 경우 장래의 며느리로 삼거나 집안일을 시킬 목적으로 유괴하고요. 또 일부 아이들은 해외 입양이나 노예로 팔아버린다고 합니다. 중국 경찰이 몇몇 유괴 사건을 해결하기도 했지만 실종 어린이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체계도 없고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중국 경찰 사회까지 비판해 놓았어요. 이러한 한국의 거짓 기사를 제가 방송에서 밝히자 중국 시민들이 저처럼 많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 유괴범이나 납치범이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 중국의 유괴 사건도 다른 나라와 비슷한 횟수로 일어나는 단순 범행일 뿐 착하고 좋은 시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국인이라고 다 착하고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한국에는 유괴 사건, 납치 사건 없어요? 예전부터 은연중에 느낀 거지만 한국은 유독 중국만을 심각하게 비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자격지심인 건가요? 한국이 요즘 한류 문화로 전 세계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라 인기 있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알 것도 같은데요. 대신 저는 한국인들과 다르게 인기를 얻은 만큼 언행도 많이 조심합니다. 한국인 역시 세계적으로 그만한 인기를 얻고 있다면 더욱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에는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중국에 도발하는 한국인들의 태도가 그러한 속담의 뜻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을 이겨 아시아 중 최고의 나라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무리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강대국인 중국보다 우위를 선점하려고 하나요? 솔직히 그건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근근히 중국을 조롱하는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여태까진 그 파장이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고 제가 한국이 낸 오보를 틱톡에 공개하면서 중국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으니 이 사실을 그냥 넘길 순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우리 중국인들을 유괴범과 납치범으로 만들려는 한국인들을 입단속시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의 이런 결심을 우리 중국 네티즌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해줘서 더욱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인들을 호되게 혼내줄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그 유명한 콘텐츠인 실험카메라였습니다. 과연 한국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중국이 정말 속도 없는 유괴범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밝히고 싶었어요. 세계가 모르는 한국의 위험한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말이죠. 저는 우선 우리 중국에서 먼저 실험카메라를 진행하였습니다. 만약에 성인 남자에게 어린아이가 납치된다면 주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희는 중국 성인 연기자와 아이 연기자를 섭외하여 상하이 타워 근처에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멀뚱히 서 있는 아이 연기자를 중국 성인 남성이 나타나 입을 막고 들쳐안고서 납치하는 설정을 보였는데요. 저는 자랑스러운 우리 중국 시민들이 화려한 저력을 보여줄 거란 기대에 들떠 자신 있게 실시간으로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촬영을 시작하자마자 수치를 느끼고 말았어요. 상하이 타워에는 늘 많은 인파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치당하는 아이를 보고도 다들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몇 차례나 연련을 펼친 연기자들도 너무나 큰 무반응에 나중엔 뻘쭘해하였습니다. 중국 시민들은 납치 사건을 그저 구경거리 혹은 못볼거리 정도로만 생각하고 행동하였어요. 어떻게 다들 피하기만 하고 아이를 도울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모두가 돕길 바랬던 건 아니지만 한두 사람은 아이를 구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건 제 방송을 지켜보던 다른 중국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저와 중국 네티즌들의 타들어가는 마음도 모르고 중국 시민들은 끝까지 유괴를 방관만 하였습니다. 같은 중국인으로서 무반응한 시민의식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저의 당혹감은 실시간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대처를 하려고 했어요. 우리 중국 사회에는 과거의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피해당할까봐 선뜻 돕지 못하는 마음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다들 마음속으로는 돕고 싶었겠지만 두려워서 나서지 못한 것일 겁니다. 이런 저의 해명에 중국 네티즌들이 하나같이 공감하면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태도가 오히려 해외 네티즌의 반발을 크게 사고 만 것인데요. 자신이 피해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너희 나라의 시민의식 수준인 거야.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안 쓴다는 거지. 아예 시민의식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나라가 중국이 아닌가 싶어.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명백히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절대 여행 가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해외 네티즌들은 중국인더러 인간성이 없다며 다 큰 어른이 납치되어도 도와야 할 판에 어린아이가 납치되는데도 자기 안전만 생각하다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된다고 참 우습다고들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발이 너무 커서 더 이상 방송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중국이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의 위험을 나몰라라 할 줄 몰랐기에 방송을 끝내자마자 많은 생각, 결국 중국의 인간성 논란에만 불을 지핀 셈이 된 거잖아요. 제가 스스로 우리 중국을 욕보인 것 같기도 하여 괜한 짓을 시작한 건가도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이 논란을 한국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덮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추앙하는 한국에게 뒤통수를 맞는다면 그 논란이 우리 중국보다 두세 배는 더 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더하여 예정보다 더 빨리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는 아는 지인이 전혀 없어서 중국에서 연련을 펼쳐준 연기자들과 함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다는 도시인 서울에 도착했고 저희는 한 아파트의 놀이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에게 길을 안 묻고 홀로 찾으려고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놀이터를 찾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실험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국인들에게 제대로 혼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신호를 잘 지키지 않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같은 경우엔 교통 신호가 있으나마나 일 정도로 교통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죠. 중국인으로 태어났다면 흔한 현상이라 놀랍지도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한국으로 촬영 온 사람들은 다 중국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중국의 교통 질서가 엉망이라고 해도 남의 나라까지 와서 교통을 어지럽히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의 경우는 다르겠죠. 저희가 그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모두가 길을 건널 곳으로 향하던 중 제가 데려온 중국인 아이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터뜨리고 만 거예요. 아이가 이곳이 다른 나라의 도로임을 인지하지 못한 건지 횡한 차도로 무작정 뛰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지 않아서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이제 막 빨간 신호로 바뀌려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아주 잠깐 도로가 횡했고 그 바람에 아이가 저 스스로 그 길을 건널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같았습니다. 실제 중국이었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성인인 우리는 이곳이 한국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한두 시간만 걸어봐도 한국에서는 무단횡단이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 한국인 차주 입장에선 차도로 갑자기 사람이 뛰어드는 상황이 낯설다는 것이고 그럼 우리 중국보다 사람을 사정없이 박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차량 한 대가 아이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만 것이었어요. 아이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저와 일행들은 쓰러진 아이를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에게 달려간 일행들과 달리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들고 있던 비싼 카메라까지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에 너무 놀라서 꼼짝할 수 없었던 저는 사실 그 뒤에 발생한 모습들 때문에 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중국이었다면 가벼운 뺑소니 정도야 눈치만 보다가 달아나거나 대놓고 쉬쉬하며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위에서 그나마 깨어있는 시민이 신고해준다면 그 정도가 최고의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헌데 방금 아이를 친 한국인 차주는 충분히 달아날 수 있는 도로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아이를 치자마자 차에서 헐레벌떡 하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만 보며 평온하게 걷고 있던 한국인들도 아이가 쓰러지자마자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더군요. 도망가려는 뺑소니범을 잡으려고 시민들이 모인다고 해도 놀랄 판인데 차주는 도망가지도 않고 아이만 걱정했고 모여든 한국인들조차도 온전히 아이만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랄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 시민들의 인파에 가려진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뒤늦게 아이에게로 갔더니 아이가 멀쩡하게 서서 차주와 손을 마주잡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가 멀쩡해도 너무 멀쩡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와 차주는 서로 언어가 달라서 대화는 안 되었지만 누가 봐도 소통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차주는 계속해서 아이에게 괜찮냐고 묻는 듯 했고 작은 부분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짚고 넘어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이는 차에 전혀 부딪히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사실을 차주도 알고 있었고 한국인 시민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같았으면 이런 경우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교통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움직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심지어 제가 책임자라는 것을 알아본 차주는 번역기를 통해서 제게 또 한 번의 놀라움을 선사해 보였는데요. 아이와 함께 병원까지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 사실에 놀라서 제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자 놀랍게도 다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도 있어서 차주의 진심을 통역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과분한 친절에 당황한 저는 아이가 멀쩡해 보이니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저희 측보다 오히려 한국인들이 더 완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육안상으로 아이가 멀쩡했음에도 뒷일은 모르는 거라며 어떻게 해서든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저희를 설득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인들은 엄한 곳에 자기 돈이 쓰이는 걸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또 자기 가족의 일이나 그 사람의 일이면 그저 그들끼리 해결하라고 내버려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남의 일에 간섭했다가 만약 불똥이 튀게 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오지랖 부린 사람의 몫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돈보다 사람을 더 챙기고 있으니 신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그들의 선의를 거절했습니다. 우선 아이가 부딪히지도 않았고 혼자 놀라 넘어진 것인데다가 당장 뛸 정도로 너무 괜찮았으니까요. 오히려 저희가 질서 없이 행동하여 한국인들을 놀라게 만든 것이었기에 괜히 민망했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에게 잘난 체하고자 촬영하러 온 것이었는데 고개를 숙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황은 좋게 무마되었고 저는 과한 친절을 받고 얼얼해진 마음을 안고서 촬영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이미 촬영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촬영은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곳에서와 다르게 한국 촬영만큼은 한 번으로 끝내고 말았어요. 한 번의 촬영으로도 한국이 어떤 곳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실험을 시작하자마자 한국인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그 촬영에서 저는 좀 전의 사고 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이터에는 겨우 10명도 안 되는 시민들만 있었는데 아이에게 수상한 대화를 시도하는 남성의 모습을 포착한 한국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가와 연기자 남성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연기자 남성은 아이의 삼촌인 척했고
아이는 삼촌이 맞다고 말하는 상황을 연출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국인들만의 집요한 친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삼촌이라고 했다고? 아무리 봐도 삼촌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 할머니의 조남이 어떻게 되는지 번역기로 물어봐 줄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이 뭔지도 물어봐야겠어요. 삼촌이면 아이 아빠랑 형제라는 거네요. 전화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그들은 연기자 남성이 중국인이라는 걸 알고서 번역기를 돌려 물었습니다. 아이와 놀이터에 놀러 온 듯한 한국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모르는 아이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은 사고 때 한국인 시민들이 보여준 친절과 용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어요. 그들은 그 중국인 아이의 부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자녀인 것처럼 나서주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으로 비춰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믿을 수 없었던 사실은 아이를 도우려고 선뜻 달려든 사람들이 성인뿐만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한국 어린이들까지 연기자 남성의 잘잘못을 나무라고 큰일 날 뻔한 아이를 챙겨주더라고요. 어떻게 아이들까지 나서서 이 위험한 상황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지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살면서 처음 보는 친절의 수위라서 경악을 금치 못했죠. 중국에서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실험 카메라를 진행했는데도 한 차례의 도움도 받지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겨우 10명도 안 되는 집단에서 과분한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겨우 한 번의 시도로 중국과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와서 충격이 컸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경찰을 부르기 전 가까스로 실험 카메라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국인들이 당황하기도 하면서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국인 몇 명과 인터뷰를 시도해보았어요. 어떻게 아이를 구할 생각을 하셨어요? 혹시라도 오히려 자신에게 피해가 되진 않을까 무섭지 않았나요? 그러자 그들은 모두 비슷한 대답을 해왔습니다. 유괴범을 잡아야 내 아이도 안전한 법이죠. 아이가 낯선 사람에게 유괴된 걸 알면 그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저도 자식과 손주가 있는 입장에서 남 일 같지 않았고 당연히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나서서 도왔던 거예요. 무조건 도와야죠. 모른 척하면 우리가 유괴범이랑 다를 게 뭐예요? 도대체 한국인들은 무슨 교육을 받고 컸길래 남을 도울 용기가 선뜻 생기는 걸까요? 저는 당연히 모든 위험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나의 안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괴범을 직접 잡아 퇴치하는 것이 오히려 소중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한국인의 인터뷰를 들어보니 그 말이 정답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을 테스트해본 것 자체만으로 중국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격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실험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과의 인터뷰를 끝내고 영상을 한 번 더 돌려보았어요. 그 덕에 또 하나 느껴진 것이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은 같은 자국민에게만 보호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닌 생명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해외 네티즌들도 느끼고 있었는지 활발하게 의견을 남겨주었는데요. 한국인들 대상으로 실험하지 마세요. 그들의 그런 순수한 마음이 실험 카메라 때문에 오염되어 버릴까봐 걱정돼요. 외국인들이 하도 실험 카메라를 시도해서 나중에는 한국인들이 이거 실험이라 생각하고 주춤거리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국인들의 이런 용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중국보다 훌륭하다는 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없겠지. 어떻게 중국이랑 한국을 비교할 생각을 하지? 결과가 안 봐도 뻔한데. 한국을 겪기 전까진 저도 중국이 얼마나 형편없는 시민 의식을 가졌는지 몰랐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니 중국의 수준이 더 적나라하게 느껴지더군요. 중국의 시민 의식이 이 정도까지 바닥인 줄 알았다면 자신있게 실험 카메라를 시작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제 영상에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서 저는 한동안 틱톡을 접고 조용히 지내는 걸 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이슈가 다소 잠잠해지는 시기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웨이보에서 뉴스 하나가 터졌는데요. 베이징 거리에서 중국인 남성이 카페 앞에 서 있는 중국인 여성을 납치한 사건이었어요. 차에서 내린 남성이 홀로 있는 여성을 강압적으로 제압해 차에 태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여성은 납치범 남성에게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며 비명을 질렀고 강하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찍은 듯한 그 장면에서 영상을 뚫고 나오는 여성의 비명이 너무 처절하게 느껴졌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여성은 울부짖으며 적극적으로 주변에 구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곳은 제법 인적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격적이게도 사람들은 그 상황을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쳐다보기만 했고 오토바이 탄 사람들도 가만히 서서 구경만 했으며 카페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은 통유리를 통해 바깥을 바라보며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만 했습니다. 그 여성은 결국 그렇게 낯선 남자의 차에 실려 어딘가로 모습을 감추고 말았어요.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나서서 그 여성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그 여성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저 상황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이었다면 그 여성은 진작에 도움을 얻었을 것이고 납치범도 바로 경찰에 넘겨졌을 거라 짐작됩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나라인 중국이 창피했습니다. 매번 중국의 장점만 보고자 좋은 부분만 찾고 조사하고 알리느라 중국에 가려진 무서운 이면을 외면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보니 한국인들이 우리 중국을 유괴의 나라 혹은 납치의 나라라고 바라보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한국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네요. 한국을 오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